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해 말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 어제 저녁 6시 45분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전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집안에 숨져 있는 전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전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기조실장을 지낸 인물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전 씨는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냈고 이현욱 전 사장의 사퇴 이후에는 사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년 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자택 바로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계약한 사실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씨는 사건과 관련성이 없어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서 전 씨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검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고 조사할 예정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지난해 성남FC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유족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숨져 있는 이 씨를 찾아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모텔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50대 남성 이모 씨가 이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가 사흘 전부터 연락이 끊기자 이상하게 여긴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는? 문 좀 두드려보라고. 두드려보니까 인기척이 없어. 막 발로 막 찼다고 이렇게. 그래도 없어. 그냥 가만히 누워 자고 가만히. 숨진 이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를 누군가 대납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입니다. 2018년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 대가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이 후보가 아닌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씨가 생전에 추가 폭로를 준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혹시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폭로할 녹취록 같은 게 있었는지? 제가 볼 땐 녹취가 굉장히 많겠죠.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한 대여섯 개 이상은 확실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지인은 숨진 이 씨가 민주당 측으로부터 압력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 다양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가운데 압력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고소고발도 당하셨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타살 정황도 없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 씨는 가족들 사이에 심장병과 당뇨 등 가족력이 있긴 하지만 이 씨 본인은 갑자기 사망할 지병은 없었다고 가족과 지인들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 이 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오늘 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실무를 맡았던 인물인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밤 8시 반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처장의 배우자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여 분 만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를 맡았습니다. 2015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시행사 성남의 뜰에선 공사목 사회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김 처장을 주요 참고인으로 수차례 조사했습니다. 특히 공사와 화천대유의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지난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실무진은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의 사망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 처장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 씨는 극단적 선택을 내비치는 유서를 남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기진실로 연락이 이제 연결이 됐어요. 이제 위에서 사람이 떨어졌다. CCTV를 본 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거, 그것만 봤지. 앞서 경찰은 유 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집에 남겨놓고 나갔다는 유 씨 가족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실종 신고 접수 2시간 전인 새벽 2시쯤 자택을 나왔습니다. 이어 1시간쯤 뒤 자택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서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 등에 대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유족들은 유서가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방침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핵심 수사 대상 중 한 명이었던 유 씨는 지난 2014년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다음 주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유 씨는 최근 3년간 포천도시공사의 사장으로 일해왔는데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어제 비서실 직원에게 자신의 사직서를 건네고 퇴근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